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힘들고 시간이 안 갔는데 지나고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더군요. 요즘 들어 여러분들의 사연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저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금슬이 좋아요. 남들이 아직 신혼부부 같다며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현재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 근심 모두 다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에 선자리에서 만났어요. 저희 둘 다 직업도 괜찮고 벌이도 많은 편인데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주위에서도 안달이 났더라고요. 매일 자기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고 저는 소개받는 걸 꺼려하는 편이라 거의 거절했죠. 그런데 이제는 지인들을 넘어서 부모님까지 합세하셨습니다. 딸이 이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손주를 못 보실까 두려워 선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직업이랑 나이, 사진까지 다 구해오셔서는 거의 10명 정도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라고 했고 부모님의 간절함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한 명을 골랐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어서 선자리에 나가기 전 많이 떨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자리이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남성분과 진지하게 식사 자리를 갖는 거라 잔뜩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저와 다르게 이 자리가 능숙하신 건지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주셨고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다음에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자리다 보니까 가치관이 중요했는데 저와 생각하는 사상도 비슷하시고 매너도 좋으셔서 오래 만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좋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만나기 시작한 것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몇 개월 뒤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저희는 오래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었고 결혼을 얼른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은 하지 않았고 잔잔한 연애를 해서 결혼도 쉬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죠. 그 남자와 연애하는 방식도 비슷해서 정말 운명의 상대인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하기 전 남자친구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결혼 전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되게 젊으신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동안이셨고 너무 잘 꾸미셨습니다. 언뜻 봐도 고모 정도 되어 보였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라고 하니 제가 더 놀랐어요. 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궁금하긴 했지만 여쭈어 보는 건 실례가 되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다 저를 좋아해 주셨고 벌써부터 저를 며느라라고 불러주셨죠. 저도 시어머니 하며 화목하게 식사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이 집을 나왔죠. 남자친구가 나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많이 젊으셔서 놀랐지? 저는 나름 내색하지 않는다고 노력했는데 그게 티가 난 건가 싶어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도 티는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그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내용이었죠. 들어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새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친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때 학생이었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친어머니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어머니를 무시하고 엄마 취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새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고 나서도 온 가족이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제사를
매년 같이 지냈대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제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새어머니라고 합니다. 친어머니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제사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니 그때부터 남편이 마음을 열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남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놀랐어요. 남편은 정말 친한 주위 친구들밖에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도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죽기 전에 제 결혼식을 다 보는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장난을 칠 만큼 제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분가를 했고 둘 다 맞벌이라 자주 집에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매주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 잔씩은 꼭 같이 하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힐링이 된 순간이죠.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분가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전화가 오십니다. 아침에는 일어났니? 오늘 아침밥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고 밤에 잠자기 직전엔 오늘 하루 별일 없었니? 아들은 옆에 있고? 등등 저의 하루 일과를 전부 다 알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전화를 매번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있었죠. 회사에 있거나 집안일로 바쁘면 전화를 한 번씩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면 부재중 전화 30통씩은 와 있어요. 처음에는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다시 걸어보면 항상 별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전화를 끊기 전에 며느라 사랑한다 라며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상 애교를 부리지 못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셨죠.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잘 못해드리면 정말 서운해 하십니다.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셔야 전화를 끊어주세요. 약간 사랑을 갈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한테 그랬다며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로 경로를 바꾸신 것 같다고 놀려댔죠. 솔직히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러시니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관계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입이 조금 풀렸는지 이제는 스스럼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점점 돈독해지고 있는데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시며 저와 남편을 반겨주셨는데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 말문이 턱 막혔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장례식장 내내 울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신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 신세도 지셨어요. 밥도 안 드셔서 며칠 만에 살이 엄청 빠지셨죠. 결국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아지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모시고 살자고 말이죠. 솔직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경우가 오면 어떡하나 싶었죠. 제가 고민하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은 괜찮아지시면 최대한 빨리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짐을 옮기셨고 저희는 손님방을 시어머니께 드렸죠.
그래도 침대도 있고 방 사이즈도 넉넉해서 시어머니가 만족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 청소는 무조건 자기가 할 테니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방문을 열기 전 노크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막으시나 싶었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잘 안 나오시기도 하고 저와 남편이 출근을 하니까 낮에는 시어머니를 뵐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시어머니가 편해지셨는지 안방에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시더라고요. 제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에 앉아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갑자기 방문을 덜컥 열으시더니 제 화장대를 스캔하십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좋아 보인다며 한두 개씩 발라보시고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좋은 거는 시어머니도 쓰면 좋으니까 새 거 사드렸어요. 제가 쓰던 거 쓰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 몇 가지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가 마시는 게 아니라 자주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탐내시더라고요. 옷장문도 마음대로 여셔서 이옷저옷 뒤적거리시다가 옷가게에 온 것처럼 옷도 입어보시고 가방도 이것저것 매보셨습니다.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그러시니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제가 아끼는 옷들도 물어보지 않고 입으시는데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쪼잔해 보이고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멜까 말까 하는 엄청나게 아끼는 명품백이 있어요. 큰맘 먹고 산 가방인데 저도 아까워서 들지 못합니다. 그때 결혼식장을 가야 하는 약속이 있어서 그 가방을 메고 가려고 했죠. 남편과 같이 주말에 준비를 하는데 그 가방이 딱 없어진 겁니다. 그 가방은 워낙 비쌌기에 제가 다른 곳에 고이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곳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혹시 봤냐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모른다고 했고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떠올랐죠.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시어머니께 가서 가방 가져가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래도 나중에 시간 나서 옷장을 뒤져서 찾아보기로 하고 다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확실하게 찾아보고 나서 발견할 수도 있으니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죠. 마음이 좀 찝찝하긴 했지만 기분 탓이라고 여겼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에 방문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가방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 시어머니를 조금씩 의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침 외출 중이셔서 방이 비어져 있었거든요. 원래 시어머니가 방 안에 안 계시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제 가방이 혹시라도 거기 있을까봐 몰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상상치도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문고리에 제 걸려져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고 간 제시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건조대에 후다닥 가서 보니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죠.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됐다고 말입니다. 남편도 당황해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이서 시어머니 방에 우두커니 서서 방을 둘러보는데 옷장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옷장에 이런 걸 설치한 적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저희 몰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무언가 수상해서 실핀으로 자물쇠를 따려고 했죠. 그리고 열심히 남편과 자물쇠를 쑤시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자신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며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따려고 하는 저희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그리고 저는 참아왔던 말을 다 말했습니다. 저의 명품백에 대해서 말이죠. 어머니, 왜 어머니 방 문고리에 걸려져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거잖아요. 이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당황을 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뻔뻔하셨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거야. 나도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 따라하려고 산 건데 왜 이게 네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는 가방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 가방은요? 저 가방 어머니가 가져가셨죠? 매일 아침마다 제 방에 오셔서 그 가방 한두 번씩 다 매보고 가셨잖아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니 남편이 말렸고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사람 가방이란 곳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예요? 어머머, 얘네 봐라. 지금 둘이나 도둑년 취급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물건을 왜 훔쳐?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이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지?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을 망쳐놨네.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산 줄 알아? 나 당장 나갈 거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말을 하셨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방은 아니더라도 꽃은 제 것이 확실했어요. 저만 알고 있는 사용감이 딱 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집만 몇 개 챙기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저 자물쇠 열고 가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제 어깨를 툭 치시고 집을 나가셨죠.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물쇠를 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핀을 미친 듯이 쑤셨어요. 정말 악바리로 말입니다. 그러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 열렸어요. 옷장문을 여니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물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욕탕 수건도 있었고 식당 접시와 수저도 있을 뿐더러 화장품 가게 화장품까지 전부 다 훔친 물건 같았죠. 그리고 제가 찾던 가방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물건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걸까? 병원에 데려가야겠지?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탕 발린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자물쇠도 다시 잠궜고 옷장문을 열지 않은 척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 말을 하니까 그래, 나 도둑 아니지? 왜 괜한 사람을 의심해? 라며 집으로 순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고 속이며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도벽이 있다고 했고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계속 돌아간 아내의 제사를 지내면서 새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셨을 거래요. 그리고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혼자가 되셨고요. 그렇다 보니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초 때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하시고 그런 것도 다 외로우셔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단순히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 막말을 한 게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십니다. 확실히 그 뒤로 물건을 훔치지는 않으세요. 그만큼 저와 남편이 애정 표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나아지셔서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도 돌아가셨어요. 주기적으로 저와 남편이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옷장에서 나왔던 물건들은 다 다시 돌려드렸어요. 사과도 정중히 드렸고요. 저와 남편이 도맡아서 다 제자리로 되돌려놨습니다. 다들 정말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길 바래요. 저를 괴롭히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우울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제서야 알았나 싶네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그때 일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시어머니의 우울증 증세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옆에서 많이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